자, 오늘 지문은 culture, 즉 문화와 civilization, 문명을 대비하는 아주 철학적인 글입니다. 근데 문화랑 문명 뭐가 다를까 되게 궁금하지? 자, 이 지문을 보면서 같이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해요. 알았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내용 되게 좋다. If culture finds its metaphorical basis in agriculture, 만일 그 문화가 그 자신의 은유적인 기반을 농업에서 찾는다면 civilization finds it in exchange. 문명은 교류에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잘 봐둘 거 바로 이제 대명사지요. 여기서 it는 culture를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it이 나오는데 이 it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It's metaphorical basis를 얘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의 it은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서의 it은 civilization의 metaphorical basis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문화가 농업에서 그 은유적 기반을 찾는다고 했는데 은유적 기반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실질 원인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적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이해하려면,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농업의 비유적 출발점은 문화로 삼고 그리고 문명의 이제 비유적 출발점은 교환, 교류로 삼는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이제 재밌죠. 농업이라고 하면 이 농업이 생각하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착해야 되잖아. 농업을 지으려면, 농업을 하려면, 정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정적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문화는 고정적이다. 근데, 문화는 매우 유동적이다. exchange니까 변화하는 거잖아. 유동적.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when our society is connected to other societies. 우리의 사회가 다른 사회와 연결이 될 때, 자, 여기 수동태면서 그리고 to가 쓰였다라는 것. connect는 to랑 같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랑 연결이 될 때 we are connected to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connected.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도 또 수동태를 썼고요. And we can certainly compare things and judge them. 우리는 갑자기 사물들을, 이 things는 사물들이죠. 이 사물들을 compare, 비교하고 그 사물들을 여기 them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judge,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이 되면, 다른 애들하고 연결이 되면 in relation to each other. 서로 관련해서, 알았지? 서로 관련해서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이 유동, 변화를 의미하는 이 exchange, 이것이, 이 교환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는 서로 사물들을 비교하고 관련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we have a choice. 우리는 이제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데 between better and cheaper options. 여기 선택지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이 더 낫고, 더 좋고, 더 저렴한 그런 선택지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선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지금 세미컬론 한 다음에 we can pick the new and the never before tried. 여기 이 문장에서는요. 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the new 그리고 the never before tried. 자, 그래서 이제 명사적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것 그리고 never
before tried. 전에는 전혀 시도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비교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는 전에는 이제 시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얻는 실질적 이득. 그럼 그 실질적 이득은 뭐야? 바로 선택권이 확대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록 문명,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됐어. 내가 만약 영어를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다 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야. 나의 선택지가 너무 넓어진 거야. 뭘 하나 사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있는 것까지 물건들을 다 비교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세상이 넓어지고 다른 사회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알았지? 다른 사회와 연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권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 이득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선택들은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선택들. 바로 어떤 선택을 얘기하나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더 좋고 더 싼 것. 요거를 표시해 보자면 더 좋고 더 싼 선택들. 그리고 또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과 새로운 것들. 이런 선택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들은 broaden our horizons. 우리의 시야를, 원래 horizon은 첫 번째 의미는 지평선이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바로 뭐야? 시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동사, 목적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broaden하고 improve하고 병렬 구조지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택은 단지 그냥 제가 아까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그냥 단지 물건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시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고 방식이잖아. 그치? 이 사고 방식을 넓혀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향상시키는 거, 생활 수준을 바꿔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의료기술이 들어오면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이 들어오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방식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명의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 this is why가 나왔는데 다음 문장에서 this is why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것이 뭐 하는 이유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끄는 그런 구문이죠. This is why. 그리고 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요것도 봐야 돼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전체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회랑 연결이 되면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우리의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 바로 이것이 Civilization depends on the unencumbered circulation of goods, people, ideas, faith, and ways of life. 문장을 보자면 이 문명이 의존해요. 무엇에 의존해요? On the unencumbered라고 했습니다. 자, encumber라고 하면은 원래 encumber는 방해하다라는 의미예요. 방해하다. 그런데 앞에 on이 왔어요. not이 왔죠.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제약이 없는 이라는 의미도 돼요. 제약이 없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도 보고 가야겠죠. 제약받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홀가분한, unimpeded, unobstructed. 자, 이것이 동의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명은 방해받지 않는 순환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의 순환이에요? goods, 재화나 people, 사람들, ideas, 사상들, 그리고 faith, 신앙들, 그리고 ways of life,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알았지?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방해받지 않는 순환에 이 문명이 의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문명이 그렇게 의존하는 이유이다. 바로 이 앞에 내용들 보면, 다른 사회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비교를 해? 비교를 해서 더 좋고, 더 싸고, 더 그런 새롭고,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에 이제 우리가 선택권을 가져. 그런 선택들은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무슨 시야를 더 넓혀주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의 순환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앞에 내용들이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문명이 왜 순환을, 교환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the encumbered circulation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구였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The consequences of such interaction.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호작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재화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사상들, 믿음, 생활 방식의 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interaction, such interaction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가리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상호작용들의 결과는 consequences may be unsettling, 불안하게 하는, 동요하게 하는. 그래서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but they can also be liberating. 그들은 또한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제한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가 받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 consequences of such interaction이 됩니다. 재밌네요. 정말 불안하기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우와,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라고 이제 해방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기존의 문화를 흔들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We no longer have to be confined to. 우리는 더 이상 have to, 더 이상이 나오고, no longer,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have to be confined to. be confined to 하면은 갇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갇힐 필요도 없고. 자, 여기서 노런 거는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don't have to라고 하면 have to의 이 부정어는 need not이라고 했잖아요. 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갇힐 필요도 없고 carry the burden of, 그리고 짐을 짊어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burden of 다음에 콤마가 안 나왔어도 됐지만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 요 be confined to의 이제 이 목적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the burden of의 목적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에 갇히거나 아니면 그 문화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carry하고 be가 병렬 구조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and we no longer have to be who we are. 우리는 who we are. 지금의 우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노른 거 또 나오죠. not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need not으로 지금 have to가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who we are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 그냥 요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뭐 현재의 우리 모습, 현재의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who we were 해서 과거의 비동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순환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거구나. 그동안은 속박이 되어 있다가, 그쵸? 그리고 짐이었다가, 이제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순환, 그리고 교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맨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 말 했잖아요. 문명은 유동성 있는 변화, 이런 exchange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업. 근데 이것은 바로 정착, 보존, 고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요 문장쯤 와서야 첫 문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 그래서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요 다음 문장 Civilization provides us with the means of escape.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means라고 했는데 왜 어조라고 했는데 이 mean에다가 s 붙이면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명은 우리에게 줍니다. 탈출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했어요. provide A with B예요. 자, 이거 with가 for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앞으로 means of escape가 오고요. 그리고 for 다음에 us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with하고 for하고 요거에 따라서 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 us와 means of escape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명은 우리에게 탈출의 수단을 제공한다. 근데 어디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바로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Or differently put. 자, put이 말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죠? 자주 나오잖아, 그치? 또 달리 말한다면 Exchange is the enemy of culture. 교류는 문화의 적이다. 왜?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교류는 문화의 적이 되는 것이죠. When presented with alternatives 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략된 건 뭐예요? We are가 생략됐습니다. 사실은 이 과거 분사 구문인데 요 when이 이제 지금 생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 we are가 생략되면서 과거 분사 구문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대안이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될 때는 we give up. 우리는 포기합니다. Our old ways. 우리의 오래된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즘 문법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아니 나 그런 식의 대안 제시하지 말라고. 영어는 문법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짜증나. We no longer do the things we used to do. 우리가 했었던 것. 자, 여기서 do 다음에 목적어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the things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혹은 which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거지 이게 the things 대시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used to가 여기 나왔는데 나 이 used to도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used to는요.
used to. 자, 이거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나 이거 설명 되게 많이 했거든. 이거를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지금 꼭 알아두세요. 자, 앞에 아무것도 없어. 주어만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서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온다면 자, 이때는 못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있는데 다시 동사 원형이 왔어요. 자, 그럼 이때는 뭐 하기 위해 수동태예요. 쓰여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used to 앞에 비동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곤 했던 것들이 되는 거죠. 했던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And we are no longer quite the same people as before. 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여기서 왜 quite가 나왔어요? 완전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지. 행동의 변화. 그러면 우리는 사람도 바뀌는 거야. 알겠어? 정체성도 바뀌는 거야. 행동이 변화하면. 그래서 예전엔 공부 안 하고 그냥 내일의 만보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놀았어. 근데 행동이 변화가 왔어. 내가 막 공부를 하루 왼종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수업 하나, 여기 하이엔드에도 수업 하나 또 듣고, 단어도 한 5개에서 10개 외워주고, 그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어제의 니니리 만보로 놀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논리를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는 이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화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So this is how civilization undermines and destroys culture.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앞문장에서 설명한 전체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과정이요? 네. 요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것. 요 앞에서부터. 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선택지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고르고, 옛 방식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행동이 바뀌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이 모든 내용들, 지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내용이 다 집약된 게 요 디스고요. 이것이 바로 문명이 문화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방식이다. how 주동하면은 뭐뭐 주어가 동사는 방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undermines 하고 destroy 하고 병렬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장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고 내용을 봤습니다. 전체 흐름 잘 기억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예측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추론부터 볼 건데요. 빈칸 추론은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요 exchange하고 그리고 agriculture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네, civilization provides us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with a means of escape, with까지 같이 연결해서 빈칸으로 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빈칸은 맨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마지막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How civilization undermines and destroys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undermines and destroys culture 이 부분도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9번째 문장에서 교환을 문화의 적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은 문화의 적이다.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문장에서 옛 방식을 포기하고 정체성이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마지막에 undermines and destroys culture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추론으로 어디가 나올 것인가 9번째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exchange is the enemy of culture 하는 바로 이 부분 제가 아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요. 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빈칸으로 나오는 거 4개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한글 의미랑 영어 선지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요. 교환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접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exchange가 여기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의 고유한 전통과 방식을 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컬처예요. 그치? 이것을 버리게 되어 문화적 정체성이 소멸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선지로 보자면 바로 exchange를 끌어다 쓰는 것은 선생님들이 선지에다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interacting with others for better options. 이렇게 더 나은 대안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권과 이제 교류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를 낳아요? The abandonment, 버리게 되는 것, 포기 of one's unique cultural tradition. 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독특한 문화적인 전통을 버리게 되는 것을 초래한다.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영어 선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건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위치로 나올 법한 곳은 바로 어디 있는가?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The consequences of such interactions. 자, 이 such interactions가 나온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바로 5번째 문장까지가 교환의 시스템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교환이 liberating 한다, 해방이다, 해방을 해준다 라는 키워드를 던져야지만 바로 요 7번째 문장에서 문화의 짐을 벗는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No longer carry the burdens of our cultur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 바로 the consequences of such interactions로 시작하는 이 6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 배열로 보자면 역시나 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나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or부터 요 마지막 문장까지가 C가 되고요. 그리고 the consequences, 자, 요 문장부터 바로 이 civilization, 여기까지가 B가 되고, 그리고 this is why 문장부터 as a result, 여기가 A가 되면서 순서로 내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어휘는 3번째 문장에서 new가 나왔는데요. new 너무 쉽잖아요 하는데 이 new의 반대말은 ol드라고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적인이라는 의미의 conventional이 됩니다. conventional.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장에서 unencumbered라고 하는 방해받지 않는 이라는 요 형용사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방해받지 않는 것의 반대말 바로 제한된, 구속된 그래서 restricted 네, restricted가 이제 반의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장에서 unsettling 하면은 이거는 불안하게 하는 이잖아요. 그래서 안심시키는 reassuring 이게 이제 안심시키는 이고요. 자, 7번째 문장에서 confined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국한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 이 지문에서 나왔던 어휘 바로 liberating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liberated 이렇게 반의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ndermine이라고 하면은 이건 약화시키다잖아요. 강화하다. 바로 reinforces. 그래서 강화하다. 이렇게 반의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법 들어갑니다. 따란. 일단 수동태가 쓰인 것, 그리고 connected to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병렬 구조 있었어요. compare하고 judge하고 병렬 구조. 그 다음에 이 대명사 지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안 적었는데 사실은 대명사 지칭이 정말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여기에서도 제가 잘 집어드렸습니다. 그쵸? it하고 i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them 같은 것. 그래서 대명사 지칭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them은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서 이게 them인지 it인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he never before tried 하이픈된 부분도 어법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여기 병렬 구조 broaden하고 improve하고 이거 병렬 구조인데 병렬 구조의 마지막 동사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ideas, faith, 그리고 goods 이렇게 복수로 나온 것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is is why 나온 것 꼭 알아두시고 과거 분사 나온 것. 네, 그리고 여긴 현재 분사 나온 것. 현재 분사 나온 것. 네, 요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병렬 구조 나온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노런 거를 써서 don't have to, 그래서 need, not의 의미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who we are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ovide A with B는 provide B for A가 된다는 것, 그래서 for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어순 바뀐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요 means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는 분사구문이 있었죠. 분사구문 그냥 우리가 부사절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the things 다음에 생략된 관계대명사 꼭 챙겨가시면서 used to 요 표현들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quite the same people as before. 자, 이 부분도 지금 어순 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how가 의문사고 주동해서 간접 의문문이 나온 것. 네, 여기까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내용 정리가 있어서 그 사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문화랑 그리고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네. 요 특징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 글에서는 civilization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흐름, 요 프로세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 문화는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그 유추 문제 나오거나 했을 때 더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의 시험지를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이런 문제들 나와요 라고 저한테 주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주시면 제가 더 내용을 더 첨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좀 보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한글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명의 핵심인 교환이 가져오는 삶의 지평 확대와 그에 따른 기존 문화의 파괴라는 역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설에 대한 어휘, paradox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제목으로는 civilization, 하고 a double-edged sword
for culture. 문화를 향한 양날의 검입니다. 자,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이 double-edged sword. 이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명하고 문화를 이제 대비하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How constant exchange dissolves traditional identity. 지속적인 교환이 어떻게 이 전통적인 정체성을 해체하는가. dissolve를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he price of progress. 진보의 대가. 그래서 콜론하시고 exchange as the nemesis of tradition. 자, nemesis. 이거는 이제 천적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이거는 적이라는 의미도 돼요. enemy. 그래서 전통의 적, 천적인 교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영독 3강의 9번이었습니다. 저는 또 빨리 10번 설명드리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